역대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질신문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청조 씨와 지금 마찬가지로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어제 경찰 조사를 함께 받았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억울한 점 있으세요? 전청조 씨는 그 사기 범행에 대해서 올해 그 3월경 즈음부터 이미 남현희 씨가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응답을 하셨고, 남현희 씨가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본인 명의의 세컨폰 이렇게 두 대를 제출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제 답을 안 하셔가지고 그 제출을 안 하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얘기, 대질 조사 때 남현희 씨가 뭘 봐?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상당히 어제 오늘 좀 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만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질신문 좀 자세한 얘기들이 들어놨어요. 현이와 5분만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 전정주 씨가 이런 얘기까지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온도차가 있다라는 시각도 있고, 또 전청조가 고도의 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질 조사 직전에 변호인 다 빼고 남현희 씨와 수사관과 이 전청조 이 세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진짜 진솔하게 5분만 얘기하고 싶다고 전청조가 요청을 했다는 건데요. 남현희 씨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전청조가 진짜 미련이 남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워낙 말을 잘하니까 직전에 말로 뭔가 현혹하면서 나는 진짜 남현희를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일단 대질조사 분위기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격앙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둘이 5분만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 조사 때요. 물론 그 전에 원한다고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뭔가 흔들릴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남현희 씨 변호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단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좀 유력 정치인의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는 내부 화면들을 좀 구조도로 그려보는데, 전청조 남현이 이 대질 조사까지도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세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이 화면입니다. 지금 경찰 수사관이 있고요. 고소인이 있었고, 전청조 씨, 남현희 씨 변호사가 좀 입회하에 있었는데, 배치도로 봤을 때 이제 중간에 이제 변호사들이 있긴 했지만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가 서로를 좀 바라보는, 노려보는 모습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대질 조사를 하게 되면 서로 양측이 공방이 첨예한 상황에서 대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는 구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렇게 나란히 앉아서 수사관을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서로 공방이 오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제지를 해요. 왜냐하면 공방이 오가다 보면 감정 싸움으로 이어져서 불필요한 어떤 감정 소모나 시간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제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워낙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남현희 씨가 공격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사관이 뭐 발언 순서까지 정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 이렇게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끼어들기를 제지한다든가 먼저 말하고 답변하십시오라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아주 이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각자가 또 언론에 입장문까지 냈어요. 대질조사 이후에 내일 휴대폰 자발적으로 낼 거다. 이런 거 감출 거 없다. 피해자들 속이는 건 남현이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다음 화면이요. 결국은 그 사기 혐의에 대해서 사기 수익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문제일 텐데, 돈의 액수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지금 뭐 남현희 씨는 자신의 SNS 통해서 얘기를 한 것처럼 뭐 렌트료 주겠다고 했지만 2번밖에 안 줬고, 사실상 자기들이 다 렌트료를 냈다. 그리고 오히려 리스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받아가서 대출 범위를 확인해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받은 금액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기 수익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나의 연인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다 죄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사기로 인해서 얻은 수익금을 남현희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공범이냐 아니냐를 해서 뭐 본질인 듯 본질 아닌 듯 이 임신 미스터리가 있는데, 일부 유튜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태명까지 지었고, 블랙젤리라는데 태명이 뭐 저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사건과 연관이 돼 있다면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요. 일단 지금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자기가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임신을 했다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것처럼 전청조가 자꾸 이제
뭐 오해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선물도 보내고 케이크도 보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남현희 씨 말이 맞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청조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는 남현희 씨가 실제로 임신을 했었고 그게 누구 아이든 키우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남현희 씨가 본인 SNS에 올린 내용으로 보면 3월에 이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 임신의 시기가 법적인 부부 상태에서 있었던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저 선물을 보낸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전청조가 임신 사기로 지금 피소된 정황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고질적인 수법을 남인 씨에게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전에도 또 그런 임신 관련 전청조 씨의 혐의가 포착된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질 신문 대질 조사의 후일담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면 가장 웃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누굴까요? 국회의원들은 탄핵 안 되냐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예. 정장부터 운동화까지 올 블루 장착이 조국 전 장관 성대가 읽힌다고 하셨고요. 예, 잘 읽히네요. 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구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전청조 변호사가 몇 명 있었는데 변호사비가 어디서 나왔지라고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하셨습니다.